예전에 치약 얘기할 때 그 코뿔소 치약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를 개발하신 주기훈 원장님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소화에 관련된 주제여가지고 주기훈 원장님이랑 같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하남에 위치한 연세 꿈꾸는 치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치과 전문의 주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주기훈 원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제 아들이 여기서 치료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부끄럽지만 할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애기 치료하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오시거든요. 치과 의사들이 엄청 많이 와요. 동기들도 많이 오고. 근데 아유 좀 심했죠. 똑같더라고 라고 심했죠. 제가 항상 고려하는 게 이런 분들을 치료를 할 때는 사회적 위치가 있잖아요. 부모님의 사회적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아이가 은니가 생기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최대한 은니를 좀 안 하려고 안 보이는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조금 애석하게도 조금 심했어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요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충치였고 여기도 다 이렇게 충치였어가지고 사진으로 보면 요 빨개 보이는 부분 안쪽으로 충치가 커져 있는 거라서 그래서 치료를 잘했습니다. 우주가 고생했죠. 저는 발치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다행히 다 살려줘가지고 다행이었어요. 네. 제 아들이 겁이 많았는데 하나도 울지 않고 치료를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해가지고 오늘은 좀 제가 또 다른 컨셉입니다. 제가 약간 사회를 맡아서 질문을 하고 주기훈 원장님께서 좀 대답을 해주시는 방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소화 교정인데 이거 지금 해야 되냐 아니면 좀 기다렸다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주기훈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애들이 적어지고 애들이 귀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갓난 애기인데 이게 막 부정경이 보이면 막 두 돌, 세 돌을 애들 데려와서 언제부터 교정할 수 있느냐 막 물어보시거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부모님들이 이미 본인들이 고생을 했어. 교정 때문에 뒤늦게 막 고생을 해봤고 늦어서 막 수술도 해봤고 막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마음이 더 급하세요. 수술 안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해보면 한 반 이상은 아직은 괜찮다 하고 돌려보내는 게 요즘엔 반 이상이에요. 그만큼 그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되게 빨리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나이가 되면 빨리 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기다리세요 하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부정교합이 있어서 아래턱이 막 발달이 돼 있어서 하악전돌. 네, 하악전돌이 있어서 뭐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서 양악수술로 갈 수밖에 없는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뼈가 어릴 때 해주는 게 낫고요. 그 어릴 때라는 게 몇 살이에요? 저는 아래턱이 발달한 게 확실히 보인다 하면 만 5세 때도 잘 때 끼는 말랑말랑한 되게 좀 쉬운 장치들이 요즘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 학생 때만 해도 좀 이렇게 빡센 장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페이스 마스크. 네, 페이스 마스크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엔 기성품으로 좀 쉽게 접근하고 쉽게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나이가 되면 그런 친구들은 좀 빨리 해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 한국 나이로 6, 7살쯤에는 이제 해보는 경우가 있고 이론적으로는 뼈 나이가 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잘 되겠지만 솔직히 애들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 5세는 돼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옛날에는 이걸 잘 몰랐는데 이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악화되는 애들이 있어요. 부정교합이?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잘 때 입 벌리고 자는 애들.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 중에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 어른들은 이미 다 결정돼 있지만 애들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을수록 얼굴형이나 돌출감이 점점 심해지고 장모가 되고 길어지고 오픈바이 생기게. 맞아요. 그리고 앞니가 더 돌출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잘 때 계속 입을 벌리면서 입으로 숨을 쉬니까 이게 건강에 엄청 안 좋아요. 그렇죠. 요즘 최근 연구에서는 뭐 이게 뭐 아이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피로도를 높인다, 심혈관계 질환을 높인다, ADHD를 높인다. 이게 진짜 다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얘는 조금 이거라도 조금 잡아주자. 그런 경우는 그러면은 보호자분이 입을 벌리고 자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걸 모르고 개방교합이라든지 전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이 애가 그쵸. 입 벌리고 잡니까? 이걸 물어봐가지고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서 캐치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는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아이가 돌출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입 벌리고 자는 건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럼 입 벌리고 자는 거에 가장 큰 포인트는 돌출입이 많아요? 돌출입? 그쵸.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러니까 애를 딱 보면 안 느껴져요. 입술이 이렇게 말려 올라가 있고, 항상 애가 이렇게 평상시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입 벌리고 자는 게 개선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돌출이 너무 되어 있으면 입술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로 숨 쉬는 게 힘들어진다? 그렇죠. 그게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왜냐면 앞니가 나오면 입술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가 열리면서 앞궁이 좁아지니까 더 수축이 돼요. 코에 문제가 없는데도 입이 너무 나와서 연조직을 막아서 숨을 못 쉬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작은 비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비염 때문에 입으로 숨쉬는 게 시작이 되거든요, 애기들이. 근데 부모님께 얘 입 벌리고 자죠?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 애가 비염이 있어서요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비염이 항상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일단 이 나와 있는 거를 좀 정상적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마우스피스 같은 장치 같은 걸로 자꾸 코로 숨쉬게 바꿔줘야 돼요. 코로 숨 쉬는 걸 좀 유도하는 마우스피스가 있어요? 네,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옛날에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걸 이렇게 물고 잤을 때 이거를 끼고 자면 여기가 막히고 코로 숨을 쉬게 해주고 안 쉬면 죽으니까. 그렇잖아. 그 막았는데 코로 숨 안 쉬면 그쵸? 죽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반강제로 코로 숨쉬게 해주고 그다음에 혀의 위치도 혀가 아래로 이게 혀의 저위라 그러잖아요. 혀가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것도 이제 잡아줘서 근데 이게 애들이니까 이런 습관 교정이 어느 정도 되지 어른들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애기들한테는 이런 것들로 조금 정상적인 호흡 습관으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몇 살이에요? 그것도. 이거는 만약에 입 벌리고 자는 게 너무 심하다 그럼 이것도 초등학교 저학년쯤에 일단 이런 거라도 좀 껴주자고 하고요. 근데 이런 거 그러면은 막 4~5살 때는 애들이 협조가 안 되나요? 한국 나이로 4~5살 때는 조금 힘들어요. 만으로 4~5살이면 낄 수 있어요. 한 만으로 한 5살 정도가 기준이라고 보네. 근데 만 5살 때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이미 부정교합 너무 심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막 제대로 위아래가 안 씹힌다든지 사진 혹시 보여드려도 한번 보여줘, 괜찮아요? 사진. 네. 진짜 어렸을 때 시작하는 케이스들은 윗니랑 아랫니가 이렇게까지 격차가 나버리면은 잘 안 씹혀요. 앞니는 전체적으로 뻗쳐 있고 하악이 후퇴되어 있는 건데요. 근데 하악이 후퇴되어 있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딥바이스로 락킹이 돼 있으니까 하악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장치를 제가 좀 잘 때 끼게 해서 돌출이 개선이 되면은 근데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엄청 개선이 되네. 애들은 빨라. 성장기는 정말 대단해요. 하악이 성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장이라기보다는 하악이 걸려있다가 풀려서 그러니까 정상 위치로 정상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상악전돌이 아니라 하악이 적은 거니까 네. 뭐 코로 숨을 못 쉬거나 이런 문제는 이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아래턱이 뒤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잘 때 이렇게 아래턱이 뒤로 떨어져 있으면 여기가 턱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OSA라고 폐쇄성 수면무호흡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기가 코를 엄청 골고요. 계속 이를 갈고. 이런 경우에 이갈이는 그냥 습관성 이갈이가 아니라 수면성 모호흡이 있으니까 뇌에서 자꾸 하악을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성 반응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의 나중에 셉을 보면은 아래턱의 위치가 엄청나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대단하네. 네. 그 처음이랑 더 비교해보 이건 완전 처음을 보여드릴게요. 완전 처음이랑 보면 완전 바뀌죠. 1년 만에.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면 뭐 이게 이 장치로 뭐 아래턱이 성장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원래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조금만 개선해주면 애들은 확실하게 좋은 쪽으로 팍 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처음에 왔을 때 뭐가 문제였냐면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지만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안 씹혀. 그러니까 고기도 제대로 못 씹고 그래서 막 여러 치과 전전하다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돼주면 너무 잘 씹어서 부모님이 굉장히 만족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릴 때라 이렇지 이게 만약에 성인인데 저 왼쪽 모양이었으면은 양악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소아니까 성장 교정으로 해결을 해버려요. 이거는 보호자분이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애 인생을 바꾼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네. 그러니까 저는 성장기 치아 교정을 많이 하다 보면 애들 수화 교정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를 어떻게 해결할까 보다 얘는 왜 이렇게 된 거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확실히 탐정처럼 성장 포텐셜이 있는 애들, 잠재력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되게 보람이 있겠다. 엄청. 네, 이런 친구들은 되게 좋죠.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알았어. 보람이 될 것 같아. MC인데 잘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좋아졌고 났을 때 계속 이 상태로 완벽하게 100점으로 유지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한 80점, 90점 정도로 다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성장기 때 한 번 더 우리가 제대로 잡아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는데, 배열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의외로 보호자분들은 이 배열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 배열은 안 급한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 물론 만약에 이 친구가 뭐 아육 배우야, 그래서 배열이 중요해, 그럼 미리 시작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당장 배열 때문에 교정을 빨리 시작할 필요는 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배열 때문에 펑셔널 시프트, 그러니까 아래 턱이 이쪽으로 움직여가지고 막 턱이 잘못 물린다, 비대칭을 만들어버린다든지, 그때 해야지. 그런 경우에는 해야 되죠. 그럼 심플하게 배열만 생각했을 때는 몇 살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배열이라는 게 결국 자리가 좁으니까 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능한 한 비발치로 교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확장해서 공간 확장, 악공 확장 장치 쓰고 해서 유치는 다 할수 빠진 있어요. 상태? 아니면 유치가 있을 때? 조금 남아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약간 보통 만 8세에서 9세, 한 3, 4학년 때까지가 그래도 조금 확장을 하면 이게 벌어지거든요. 근데 한 중학생쯤 돼서 엄청 덧니가 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RPE를 쓰고 뭐 해도 안 벌어져. 그때는 그냥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좀 바뀌기는 해요. 근데 너무 늦지만 않게 오면, 초등학생 내로만 오면 엔간한 덧니는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하면은 아까 완전 극단적으로 빨리 개입해야 되는 건 만으로 한 5세 정도고, 배열이나 이런 것도 한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한번 체크하고. 네.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입을 벌리고 잔다는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봤더니 애가 돌출이 돼 있었어요. 옛날엔 안 그랬어요가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검진 한 번씩은 오셔라.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 한 번씩 애가 문제가 있는지 체크 한 번씩은 오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보호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눈탱이 맞는 거 아니냐. 그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갔어. 근데 뭐 사실 완벽하게 가지러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제 맞아요. 이렇게 왔는데 이거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주관적인 영역이 있고 객관적인 영역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충치가 있어? 그럼 충치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거면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교정과 라미네이트는 치료보다는 약간 심미의 영역도 그렇죠.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영역도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아이들의 교정은 또 막 치료의 개념이라도 아니고 심리의 개념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애는 원하는데 엄마가 안 원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엄마는 원하는데 애가 안 원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욕심에 당장 이쁘게 해주자고 막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흡 습관이 안 좋다든지 이것 때문에 나중에 고생을 할 거다든지, 그러면 이건 그 기능의 영역이니까 좀 해주는 게 낫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얘를 해줘야 될 것인가, 아니 나중에 해도 상관없다 인지를, 그 기준이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호자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준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자식이 5살 땐 소아치과 한번 가시고 뭐 6개월 한 번씩 검진을 가세요. 요즘의 부모님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정기검진을 잘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검진을 잘 다니시면서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면 치과 선생님들이 보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떤 경우에 저도 왜 성인분들이 가끔 오셔서 진료를 보다 보면 제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제 분야가 아니니까. 그럼 이제 전문 치과 가서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치과 선생님들도 혹시 보셨는데 이게 뭐지? 쎄한데? 그런 느낌이 있으시면은 한번 전문 치과로 한번 가봐라. 성장기 치아 교정하는 데로 한번 가봐라라고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어린애들도 나라에서 무조건 검진을 가야 되죠. 네, 영유아 구강 검진 제도가 영유아 있어요. 검진. 네. 영유아 구강 검진을 일반 치과를 갔는데 치과 의사들도 이런 거에 대해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치과 의사들 중에서 충치만 있는지만 보고 그냥 보내는 경우가 더 많을 건데, 그럼 차라리 그냥 애초에 어린이들 검진은 그냥 어린이 치과 위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질문이 있는데, 그럼 소아치과 수련을 받은 의사들은 이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다 있나요? 거의 다 있어요. 같은 치과 의사더라도 구강외과나 교정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일단 환자가 이미 20살 넘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보다는 이걸 어떻게 잘 치료해 줄까로 더 많이 그쵸. 고민을 하시죠. 수술 방식이라든지 교정하는 방식이라든지. 근데 저처럼 이제 소아를 전공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내가 크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되고 있지를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관점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보고 물론 뭐 교정은 뭐 소아치과를 전공했던 교정을 전공했던 아니면 뭐 일반 선생님이시든지 잘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죠. 잘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소아치과에서 검진을 하시다 보면 소아 선생님들은 얘가 일반적인 아이들과 다르다. 이런 건 아무래도 확실히 더 캐치가 빠르죠. 교정만 수련받은 사람은 또 그거에 대한 인지가 좀 적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실제로 교정과 원장님이랑 같이 일을 하잖아. 근데 교정과 원장님도 어린애들의 교정을 대학병원 때 했을 건데. 그렇죠. 근데 교정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요즘에는 그 어린이 쪽 교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또 배우시고 많이 이제 열려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지시거든요. 영역이 믹스되네. 소아치과랑 교정과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나이대가 이쪽으로 좀 더 내려와서 믹스되고 뭐 이렇게. 맞아요. 소아 선생님들도 교정을 많이 하시고 교정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저는 뭐 어디를 가라라기보다는 그냥 그만큼 관심 있는 분들한테 가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정도. 그래도 소아치과를 전공한 사람들은 이런 성장기 교정에 대한 인사이트가 그래도 대부분 있다. 그런 건 있어요. 네, 그럼요. 소아치과 전문의도 막 충치 치료나 막 이런 것만 포커스를 두는 사람이 있고 교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한 인사이트는 있다는 거죠.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반대로 충치가 없어. 최근에 강남에 개원하신 선배님이 있는데 강남 그 서초동 한가운데 개원했거든요. 네, 소아치과로. 충치가 없어. 저희 아들도 부끄럽네 내가. 갑자기 내가 부끄럽네. 아니 근데 저도 저희 아들 유치원에 가끔 이제 가서 이렇게 봐주거든요. 충치가 아예 없어. 충치가 참 없구나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교정에 관심을 더 성장기 쪽이나 이런 거에 더 그리고 사람들의 니즈도 그쪽으로 많이 와요. 이제 충치보다는 조금 더 그쪽으로 많이 오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하면 참 다행인데 타이밍을 좀 놓쳐가지고 좀 늦게 왔어. 그러면 어떻게 뭐 문제가 돼요? 아니면 그런 것도 다 해결이 돼요? 뭐. 그러니까 결국 제 생각에 해결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이 바뀐다. 좀 예를 보면은 이 장치 아시죠? 이거 이제 악궁합장 장치라고 이제 공간을 좀 넓히는 RP 이제 악궁합장 장치인데 이 장치가 뭐냐면은 치아 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여기를 넓혀주는 거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나 이럴 때는 요거 이제 치아에다가 여기 걸기만 하고 넓히면 넓어집니다. 잘 넓어져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안 되니까 입천장에다가 뭐 스크류를 추가로 심고 넓혀야 돼요. 네. 점점 일이 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더 쉬워요? 애들이 하기에?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거는 또 애기들이 껴줘야만 되는 거고 이거는 강제로 끼는 거죠. 쳐놓으면 되는 근데 거니까. 이거 안 끼는 애, 끼기 싫다고 하는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제 잘 적응할 수 있게 훈련도 조금 도와주고 독려를 해주고. 네, 그런 걸 좀 같이 해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부모님께 맡겨놓고 알아서 하세요 하면 이게 프리홀스인가요? 네, 이게 프리홀스예요. 이거는 기성이에요? 아니면 다 맞춤이에요? 이건 기성이에요. 근데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여기 있는 거 말고 종류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해서 이 친구한테는 이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카테고리화 돼가지고 선택하면 된다 이거죠. 맞아요. 옛날에는 다 맞춤이어가지고 FR 뭐 이런 거 장치 만들려면은 의사들이 그 애 막 붙잡고 막 뽕 뜨고 하면 막 힘들었잖아요. 요즘엔 본 뜨는 것도 그 아마 피디님들 치과 가면 옛날에 교정한다고 이렇게 고무차를 같은 거 입에 넣어서 우웩우웩 기억나세요? 그거 이제 다 없어요. 스캐너로 하니까. 다 스캐너. 애들도 입에 스캔 다 하나? 그럼 애들이야말로 스캐너가 정말 좋죠. 그래서 본드 막 토할 것 같고.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소아치과 인턴할 때 막 본 뜨면 한 명을 옆에서 토하는 거 받아주는 게 일이었어. 맞아요. 그게 솔직히 막 엄청 구역반사 심하죠. 애들은 힘들잖아요. 더. 그러니까 애들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면은 뭐 어쨌든 해결은 다 된다. 된다. 방법이 바뀔 뿐이다. 근데 언제 개입하냐에 따라서 얼굴형이 바뀔 수 있잖아. 완전. 왜냐면은 이게 5살 때 개입하냐, 3학년 때 개입하냐, 고등학생 때 개입하냐에 따라서 이게 만들 수 있는 얼굴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이 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때도 입을 이렇게 살짝 애들이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살짝 닫아주고요. 그리고 코가 막혀가지고 콧물이 삘락삘락 하면서 이렇게 그런 날은 무조건 그 여러분 노시부라고 있어요. 코 빼주는 그거 열심히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해줘서 제 아들은 지금 딱 봐도 클래스 2거든. 나중에 좀 커가지고 그냥 발치 교정하면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건강에 좀 더 개입을 해야겠네. 저희 아들은 절대 입 안 벌리고 자요. 무조건 코로 숨 쉬면서 전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해.
제가 진짜 신경 쓰는 분야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코로 호흡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성장 교정을 해가지고 이 안모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성장 교정을 해서 이 안모가 안 나오고 그냥 컸어서 나중에 교정을 하거나 양악수술을 하면 저 안모 말고 다른 안모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 그러니까 저는 성장기 치아 교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이의 원래 얼굴을 찾아주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얘는 이렇게 생겼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치아 틀어지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게 원래 이 아이의 바른 얼굴 형태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건강적인 것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 자기가 성형은 본인이 원하면 하는 거죠. 원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라는 건 약간 추측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 얼굴 보고 엄마 그쵸? 아빠 얼굴 보고 유추하거든요. 부모님이 주걱턱이니까 얘는 주걱턱이 될 거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개입을 하셔라 뭐 이렇게 맞죠? 얘기하는데, 맞죠.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중요한 게 부모님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친구도 부모님은 되게 이렇게 평범한 얼굴 형이었어요. 안모가 괜찮았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크면은 안 되는 그치. 거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잡아드리는 게 맞고, 실제로 정말 양악 수술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안모를 잡기 힘든 심한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주걱턱은 특히.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못 그 왜 이길 DNA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없지. 유전자 못 이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도와는 드리지만 마음의 준비는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제일 어려운 게 주걱턱이죠. 네. 왜냐면 저렇게 후퇴되어 있는 건 낼 수 있는데 엄청나게 나가려고 하는 거를 막는 건 사실 맞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적절한 성장기에 개입하면은 성장을 조금 도와줄 수는 있는데 잘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그렇죠. 실제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치과 의사여가지고 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8년 동안 이 페이스 마스크를 썼는데 결국 주걱턱이 됐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있어. 그러면은 교정을 하면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뭐 이렇게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병원에 그래서 뭐 놀라가지고 전화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얘는 철사 교정을 많이 할 때는 아무래도 찔림 아니면 떨어짐 뭐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럼 찔리거나 떨어지면 바로 와야 돼요? 아니면은 뭐 집에서 좀 잘라도 돼요? 집에서 잘라도 되는데 근데 이제 깔린 상태로 너무 오래 있지만 않으시면 급할 때는 뭐 너무 손톱 아프다. 깎이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자르고 자르시고 병원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오시면 되거든요. 다음 날이라든지. 그래서 엄청나게 응급 상황이랄 거는 없고. 딱히 느껴지지 않고 또 요즘 애들은 철사 교정보다는 왜 이런 인비절라인 같은 투명을 많이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응급 상황이 좀 적어요. 그러면은 질문을 드리면 이 교정을 할 때 치아가 약간 흔들리는 것처럼 느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아니면 근데 이게 원래 그런 걸 수도 있고 심한 게 있잖아요. 그걸 구분할 수가 있나요? 지금 어쨌든 우리는 성장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실제로 교정을 하면서 이게 어쨌든 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교정을 안 해도 애기들의 이는 흔들어 보면 살짝 흔들리잖아요. 근데 교정을 하다 보니까 애기들도 뼈가 부드럽고 잘 움직이다 보니까 좀 흔들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99.9% 다 괜찮다. 대신 흔들어 보지 마라. 그렇죠. 흔들어 보면 안 된다 정도만 얘기해주고 나머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장 교정을 하고 있는데 애가 싸우다가 아니면 뭐 놀다 넘어지거나 다쳤어. 네. 부딪혔어.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당연히 병원을 한번 와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의외로 뭐 투명 교정 장치든 철사 교정이든 이렇게 서로를 연결해 놓잖아요. 치아들끼리 서로 어깨 동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철사 교정을 하고 있으면 공 같은 거 맞으면 입안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사 뾰족뾰족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는 와야 되긴 하고요. 투명 교정은 의외로 이게 이제 왜 태권도 선수들이나 럭비 선수들 스플린트를 일부러 끼기도 하니까 오히려 충격을 받았을 때 얘가 충격을 좀 완화하고 좀 이렇게 흡수해주는 역할이 되죠. 그러면은 철사 교정이랑 그 투명 교정 요즘에 인비절라인 많이 하잖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완전 있죠. 인비절라인의 장점은 뭐예요? 저희 병원이 인비절라인을 그러니까 단일 병원으로서 전국에서 손꼽게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내가 얘기해야지 본인이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 전국에서 탑이에요, 탑. 전국에서 탑. 그 등급이 있는데 최고. 성장기 애들은 저희가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많이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효과도 좋고 아픈 것도 없어요. 이 장치를 쓰다가 중간에 아프다고 진통제를 먹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몇 시간 껴야 돼요? 이거는 밥 먹을 때만 빼고는 거의 껴야 돼요. 잘 때도? 네. 근데 껴놓으면 별로 안 불편해요. 근데 이제 딱 하나
좀 귀찮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빼고 다시 양치할 때 다시 끼고 하는 그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이게 은근히 번거롭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 중에 잘 안 끼려고 하는 애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부모님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가 있어요. 네. 맞아.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효과면에서도 엄청 좋고 의외로 치아의 개별적인 이동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꽤 괜찮아요. 예전에는 어린애들은 인비졸라인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 반대예요. 애들이야말로 왜 애들은 치아가 이렇게 박혀있는 잇몸뼈가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약한 힘으로 치아가 정말 잘 따라와요. 그래서 강력한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안 끼면 답이 없다. 중간에 사춘기를 맞는다? 그럼 이제 좀 골치 아파진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철사 교정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 저 해봤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해봤는데 아파요. 그쵸. 엄청 아프고 철사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딱 바꾸면서 한 달에 한 번 빡 아프거든요. 그거 아플 때 고통도 있고 저처럼 이제 저는 안 그래도 잇몸도 여기도 막 연하고 살도 막 살짝 묻었는데 헐어. 그래도 남자애들 막 부딪히거나 축구하다 공 맞으면 다치고, 찢어지고. 터지고. 네. 그런 정말 강력한 단점이 있고 또 의외로 엄청 음식물이 끼니까 충치 엄청 생기고. 썩어요. 엄청 썩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애들한테는 무조건 인비졸라인을 먼저 권하는데 아이의 성향을 봐야 돼. 애가 부모님 말씀을 좀 잘 듣고 잘 끼는 애다. 그러면 무조건 이건데요. 오히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애기가 좀 크잖아요. 그럼 더 안 껴. 자아의식이 생기면 더 안 껴요. 부모님이랑 싸우고 그럴 때는 마음 편하게 철사 붙이시라. 그러니까 권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권하는데 근데 그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건 그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비졸라인 했다가 철사를 넘어가면 치료비 2번 다 내요? 알아서 일거리 있게. 아, 그쵸. 좀 어느 정도 좀 오케이. 좀 도와드리죠. 애들 만약에 뭐 한 보통 4, 5학년쯤에 인비졸라인으로 교정을 한다.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1년에서 1년 반이면 충분해요. 1년에서 1년 반. 네. 근데 그러면은 1년에서 1년 반에서 뭐 3, 4학년 때 교정을 해서 유치 다 없고 연구치료로 교정이 끝났어. 그러면은 대부분은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면은 나중에 또 교정을 해야 돼요? 그게 재밌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학생 때 하거나 하면은 교정이 무조건, 그러니까 어린이들 교정이 1차 교정과 2차 교정으로 무조건 나눠져 있었어요. 그치. 1차 교정을 하면 2차 교정이 필수였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투명 교정 같은 게 없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악구 확장만 해줘. 확장은 한다고 공간은 벌어져서 발치 교정은 안 할 수 있게 되겠지만 배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배열은 나중에 이가 다 나오면 그 철사는 이에다가 직접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구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다가 붙여서 2차 교정.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악구의 조절과 그쵸. 배열을 동시에 할 수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배열까지 다 해드리니까 1차 교정으로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2차 교정이 꼭 필수는 아닐 수 있어요. 뭐 간혹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좀 운이 없게도 새로 나오는 치아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거나 아쉬우면 7번이 나올 때 네 그런 거 조금 아니면 3번 나올 때 그런 거 조금 잡아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통 좀 신경 써서 마무리해주고 유지장치도 해주고 잘 해주면 2차 교정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비졸라인을 한 사람들도 유지장치를 안에다 철사를 붙여요? 아니면 안에 철사 안 붙여요? 그건 하는 게 좋아요. 철사는 붙여? 그건 하는 게 좋아요. 유지장치는 붙이고. 왜냐면 이렇게 틀어져 있던 걸 잡아놓으면 다시 돌아가려는 걸려. 반작용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뺐다 꼈다 하는 유지장치도 껴요? 뺐다 꼈다 하는 유지장치를 해주는데 그것도 투명으로 해줘요. 네, 그건 얼마나 껴야 돼? 그것도 매일 껴야 돼? 저는 이제 성장기 때 만약에 했다고 가정을 하면 성장기 때 잘 때는 항상 끼는데 영구치가 모두 다 올라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안 껴도 돼요. 좀 달라. 소아치과는 좀 다른 것 같아. 완전 다른 여행인 것 같아요. 재밌긴 하다. 네, 재밌어요. 그리고 되게 의미 있어요. 의미가 왜냐면- 있죠. 인생에 개입을 해주는 의미가 있죠. 근데 되게 의미가 있는데 좀 부담도 될 것 같아. 인생에 개입을 하는 거. 아니 뭐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어려워요. 고민해야 할 게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환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도 그치. 있으신 거니까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케어해드리고 근데 소아치과는 이미 그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케이스를 보여드리자면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보면은 이제 만 8살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손가락 빨리기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니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었고 그 치아를 보면은 이 악궁의 형태가 되게 약간 이렇게 끌려 나간 이렇게 V자스럽게 길쭉하게 돼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얼른 해주자. 그래서 손가락 빨기도 멈춰야겠지만 이 손가락은 더 이상 안 빤다고 했는데 이대로 두면 이 친구가 발치 교정밖에 답이 없고
앞니가 이렇게 삐쳐나와 있으니까 많이 듣죠. 많이 넣어야 돼. 그러니까 입이 안 다물어져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입 벌리는 숨쉬기까지 생긴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제가 이거는 빨리 제가 예쁘게 도와드리겠다 해서 최근 사진 보면은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왔거든요.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앞궁의 형태도 V자가 약간 U자로 됐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장기 때 개입했을 때 진짜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엑스레이로 보여드리면 세팔로만 보여요. 다르네. 지금 완전 달라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제가 이거 그어놓은 게 뭐냐면 이 앞니 각도거든요. 그렇죠. 앞니 각도? 얼굴이 엄청 예뻐졌어요. 제가 한번 이 라인을 그려봐 드릴게요. 코끝에서 턱끝을 그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입술이 어떻게 튀어나온 보이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예뻐진 것도 분명 있지만 이 친구가 이러면 입이 안 다물어져서 그렇죠. 계속 입으로 숨 쉴 수밖에 없고 얼굴형도 계속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약간 예뻐지기도 하고 기능적으로도 좋아져서 제가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는 친구고. 이거를 개입을 안 하고 성인이 돼가지고 병원에 찾아가면 일이 진짜 복잡해져요. 교정을 한 2, 3년 해야 되고 양악수술 해도 양악수술도 어려워. 왜냐면은 주걱턱 같은 경우는 뭐 잘라내면 되는 건데 전돌은 빼야 되는 거, 턱을 늘려야 되고 옛날 전통적으로 막 우리 교수님들 할 때는 디오지라고 해가지고 뼈를 여기다가 잘라가지고 이걸 늘리는 거 하고 막 별짓 다 했거든요. 무서워. 진짜 무서워. 무서워. 그게 근데 또 성공률이 높지도 않아. 그래서 막 여기 다리뼈에서 뼈 잘라가지고 거기다 이식하고 막 별짓 다 했다고. 무서워. 그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저는 치과 의사지만 저 사랑니 옛날 학생 때 외에는 안 빼봤고 임플란트 수술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무서워. 그러니까 이건 수술적인 거. 무서워. 인생 그러니까 진짜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어렵게 가요. 어릴 때는 쉽게 갈 수 있어요. 이 친구도 그럼 인비절라인만 한 거예요? 인비절라인만 했어요. 인비절라인만 했어요. 제가 또 하나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배열적인 부분인데 이 친구는 덧니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도 궁금할 정도로 좀 심했어요. 이 친구도 꽤 나이가 들어서 왔거든요. 만 10살 때 와가지고 제가 빨리 해보자 해서 얼마 전에 끝났어요, 교정이. 이 친구도 발치도 안 했고 인비절라인만 했어요. 배열이 다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하면서 부모님께 이 친구는 인비절라인 1년 반으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교정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장치를 되게 잘 껴줬어요. 되게 열심히 본인도 의지가 있었고 막 이렇게 공간을 넓히면 막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장기에 잘 조절하면 튀어나오는 것도 없어요. 안무도 그대로죠. 그리고 미소선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되게 보람이 있어요. 이거는 앞궁 확장을 했는데 앞으로 튀어나온 게 없고 아래턱이 약간 뒤에 있던 거 살짝 나와서 예뻐졌네요. 네.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인비절라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거 치과에서 그냥 스캔해가지고 인비절라인을 회사에 보내는 건데 보내면 알아서 해주니까 이게 인비절라인이 기성품처럼 그냥 제일 싼 데 가서 하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인비절라인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걸 엄청 세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이제 노하우고. 직접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의사의 노하우가 옛날에는 이제 장치를 붙이고 뭐 철사를 바꾸고 이런 게 노하우였다면은 요즘에는 이런 환자가 왔을 때 트리트먼트 플랜을 세우는 거를 엄청 디테일하게 거기 넣어야 인비절라인 장치가 제작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인비절라인을 같은 인비절라인 한다고 해도 A라는 의사랑 B라는 의사한테 찾아갔을 때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맞아요. 인비절라인 본사에서 AI가 트리트먼트를 세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의사가 해주는 의사가 해야 그렇죠. 돼요. 어떤 치아를 먼저 움직이고 어떤 치아는 어떻게 어디로 보낼 것이 이런 거는 의사의 영역이 되게 커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인비절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기성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 그 인비절라인을 뺐다 꼈다 하는 장치가 나오려면 그 과정 안에 치과 의사의 노하우가 들어가야 돼. 교정이나 소아치과 의사들이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진단하고 치료 계획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게 거의 끝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이 잘 끼는 거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좋은데요. 실제로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왜냐면은 실제로 엄청 유명한 뭐 교정과 의사 선생님은 인비절라인 같은 거 했어. 근데 환자가 왜 나는 의사 선생님을 못 보냐. 처음엔 그렇게 상담할 때는 친절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 본 적이 없냐. 그러니까 그때 의사분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나를 그 이후에 보면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쭉 가는 거야. 이미 내가 개입할 거는 초반에 다 끝났다 이거지.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 성장 아니면 교정, 소아에 대해서 한번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사실 저희 병원이
애초에 성장기 치아 교정을 하려고 만든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랑 교정관장님이랑 같이 진료를 했고,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한 5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성장기 치아 교정 얘기를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어요. 심지어 치과 선생님들도 형도 이제 오늘 보시니까 아 이게 더 진짜 괜찮네 느끼시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치과 선생님들도 아 무조건 기다렸다가 이다 교환하면 하세요가 아직도 뭔가 치과 의사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엄청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또 들으시는 환자분들은 왜 빨리 하라고 하실까라는 왜냐면 그런 학생 때 뭐 일단 혼합 치열기는 끝나고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 저는 연구 치열이 돼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뭐 재료의 발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생각의 발전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뭐 구강호흡 습관 이런 거 옛날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게 건강에 왜 안 좋은 이건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연구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재료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보셨다시피 조금 조기 개입을 해서 아이한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그렇다고 또 너무 막 급하게 아기를 그래갖고. 붙잡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대신에 그 성장기 치아 교정에 대해서 너무 막 마음을 닫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미리미리 좀 판단하고 적당한 시기에 개입하면 되게 좋을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들 데리고 한번 와야겠어. 커가지고 발치 교정하면 되겠네 하고 있었는데 한번 세팔로 한번 찍어봐야 되겠어. 아직 어리잖아. 응? 너무 어리잖아. 오세. 아니 만 5세도 아니잖아. 만 5세. 아, 이제 만 5세 됐나요? 만 5세. 아 한번 오십시오. 네. 만 5세.